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온 시청자 환영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는 강하게 시장이 이제 매도세가 딥시커의 영향으로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을 좀 짓눌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꼬리라고 하죠. 꼬리가 쫙 들어오는 모습들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몰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도 오늘 간밤에 관세의 전쟁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시장도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입니다. 2월 달에는 이제 관세의 영향들이 시장을 좀 짓누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돌아다 보면 관세의 영향이 덜 맞는 그런 업종들이 수혜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가 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연출될 것 같고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들의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매수세가 되게 강했고 외국인들은 금요일 날 1조 1,000억을 매도했는데 7,000억은 삼성전자, 3,000억은 SK 하이닉스 이쪽 두 개의 반도체를 강력하게 매도를 보여줬어요. 그 매도 물량들을 개인이 다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롱숏이라고 하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밀리는 방면에 삼성전자는 2%대 하락 마감을 했죠. 2월 달에는 이제 바뀌지 않을까. 1월에 주도주였던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요.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가 반등을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로 엮였던 딥시크 관련주들이 시장이 금요일 날 중심에 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월 달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개별주 종목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특히 바이오 관련주 기술 이전에 대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2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일 수 있고요. 엔터 관련주도 나쁘지 않고요. 화장품 관련주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이제 건설주가 작년 내내 빠졌었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은 2,500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밀렸던 업종의 반등이라는 것들은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시켜줬던 라인들이고요. 레벨 단위 2,500단이거든요. 그래서 2,500을 밀리더라도 살짝 다시 반등, 리바운딩이 들어올 수 있는 박스권 시장에 연출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은 이제 기술주의 이제 딥시커 영향으로 우리 설 연휴 내내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회복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 시장을 좀 짓눌렀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2월 달의 시장들은 조금 더 잘 챙겨봐야 되는 고점에 대한 그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포인트는 또 연기금리 매수가 강하게 들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매번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플랫폼 쪽 우리 금요일 날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연기금 1월 내에 매수세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2월에는 국내 내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플랫폼, 식품 관련주들, 게임 업종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되게 사이클로 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월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은 많이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저가 매수에 그런 폭들이 밴드가 있기 때문에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단은 2,450과 그다음 상단은 2,600 이 라인에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대응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상담은 스터디 상담인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종목을 보는, 종목을 이해하는, 종목의 전략을 짜는 그런 스터디 상담을 하니까요. 전화 02377-22-0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느 종목이세요? 현대제철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950원에 2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철 관련주들은, 철강 관련주는 조금 이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너무 많이 떨어져가 오랜 기간 거쳤고 또 제가 뉴스를 보니까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그런 네네. 뉴스가 떠가고 네네.
그 이슈되고 해서 그래서 샀습니다. 아, 좀 그래. 저가고. 아,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업황을 봐야 되거든요, 업황. 싸서 데스켓 바운스라 그래요.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올 수는 있어요. 저가 매수라는 거를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 게 이제 저가 매수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철강 업종을 가만히 보면 중국과하고 부딪히는 산업들 있잖아요.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 뭐 정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이 중국에 더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심한 업체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현대제철 중국의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반등을 줬는데요. 추세를 타고 가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기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저도 보여져요. 단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지금 수익 중이니 지금은 팔아서 종목을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 많이는 안 보고 조금 더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 안 보고 안 그래도 매도할까 싶어서 네. 지금 매도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5일선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라인을 잡고 올라올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5일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예. 21선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단기 반등해 줄 때 이럴 수 있는 힘이에요. 거기다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그래서 5일선하고 이격도를 벌리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수급을 봐야 돼요. 어느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죠. 이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금투, 투신, 연기금들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가격은 저가 매수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심은 뭐냐면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거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 거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빠져서 나올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가 이제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머리에 걸리는 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항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우리 머리 위에서 막 전기줄 같은 게 있으면 좀 스트레스 받죠.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신경 예. 쓸 수 있는 자리가 24,000원 라인이에요. 예. 거기에 저항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저항대에다가 우리가 또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어요. 그 가격대는 뭐냐면 라운드 피격값이라 그래요. 라운드 피격값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뒤에 이제 00대에 붙어 있는 단수 있죠. 뭐 24,000원, 25,000원, 26,000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00단위 이제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매물대 이제 호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24,000원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한 번 더 24,000원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바닥 잡으로 내려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살아난 업황이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단기의 규제적 발전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중국과하고 부딪히는 업황들이 있어요.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쪽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저가에 매수가 들어올 때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많아요. 그래서 수익을 빨리 챙겨온다라고 생각하고요. 24,000원 정도 오면 수익을 챙겨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현대건설이요. 매수가 비중은 좀 얕았으면 좋겠는데. 37,000원에 5%인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겠다. 그죠? 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해서요.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조금 더요. 얼마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과대 납박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네. 매수가 이제 강한 상승은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요. 주가가 많이 빠진 거는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실적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턴 어라운드라 그래요. 이 턴 어라운드가 뭐냐면 주식에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좋은 단어는 턴 어라운드예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의 끝자리가 나오면 내년에는 좀 기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턴 어라운드라 그러고요.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막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와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주가가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거 보셨죠? 막 주가 막 이제 실적가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거. 이건 이제 이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제 실적을 다 갖다 썼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6개월 선행 지표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가치를. 예. 근데 이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건설주가 내년가 몇 년 동안 안 좋았었냐면 2년 동안 막 줄기차게 빠졌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맞죠. 예. 근데 이제 안 이게, 좋았던 예.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금리 영향도 있고, 근데 건설사의 이제 분양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 집값에 대한 영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싸다고 샀는데. 네네. 싸다고 샀는데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살 때 이제 우리가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는 가격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가격이 싸다? 그만큼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작년에 건설업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이거 업황이라고. 한 3년 넘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년 내내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점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업황을 보는 거죠. 근데 금리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영향들, 건설사들의 이제 매출 영향,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들의 이제 부도 현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 작년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PF에 대한 문제, 그래 브릿지론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은 싸다고 사면 안 됐었어요. 왜 그러냐? 한 번 더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쇼티지가 나왔고 다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지금 사지 말고요. 좀 더 밀린다 그러면 한 번 사놓고 이제 우리가 봐도 돼요. 이 가격이 어디냐? 지금 사면 안 돼. 25,000원 라인 있죠? 이게 이제 5일선이라 그래요. 여기 5일선 서 있죠, 이렇게. 여기 그럼 이렇게. 또 25,000원까지 또 떨어져요? 떨어졌다 갈 수 있어요. 왜 저번에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대 2만원. 예, 이렇게 막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어느 결승점에 오면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반등의 폭이에요. 이게 바닥에서 얼마큼 올라왔냐? 이걸 우리가 쫙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얼마까지 올라와? 30% 올라왔거든요. 예, 저번에 좀 올라왔어요. 네, 저 바닥 라인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거의 보면 1차 상승은 25%에 30%예요. 그러니까 25% 상승에는 30% 오면 1차 상승이 끝났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1차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있으면 조정을 쉬었다가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 이제 눌림목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는 이제 5일선이라 그래요. 그럼 25,000원 라인들이 아직 5일선이 살아있다 그래요.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5일선이 살아있는 자리는 좀 쉴 수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29,500원 정도예요. 요 라인에 오면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원전 쪽에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이제 이슈들이 올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과 원전은 같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근데 실적에는 턴 어라운드 기저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9,500원 정도 온다? 그럼 5% 더 사서 한번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K 삼양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680원에 30%요. 이 종목은 개인들이 되게 많이 사신 거 아시죠? 이게 사신 이유에 추천받으셨어요? 아니요, 저기 위에서 이렇게 눌림목 보고 네. 한 중간 지점 좀 온 것 같아서 샀거든요. 네. 그리고 네. 전저점 좀 2,500원 정도 깨지면은 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볼까 생각도 하고 있고. 이게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이게 LK 삼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우주 쪽에 테마가 붙을 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300원. 되게 작죠. 예. 그럼 짤 때 시세를 빨리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늘어져요. 네. 이게 늘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놀링이 심해요. 이제 가격을 놀링을 하거나 가격을 쭉 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뭐예요? 횡보하고 있어요, 그죠? 가격을 네, 누른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 그래요. 이게 두 개, 이제 가격을 세게 눌러서 한 50%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실적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재료 보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재료 매매라 그래요. 실적 가지고 실적 베이스로 가져가기에는 시가총액이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뉴스, 뭐 우주항공,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올 때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격을 누른 건 아니고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죠? 예. 가격을 누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계속 횡보해요. 가격을 확 빼면 좋죠. 가격이 많이 빠진다는 건 리바운드가 세게 들어오는데 옆으로 횡다는 건 뭘 의미해요? 안 빠지고 여기서 계속 막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네. 혹시 아세요? 물량 매집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믹싱이라 그래요.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이 100%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믹싱이라 그래요. 얘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행보하는 거예요. 그 뉴스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씩 빵빵 튀었을 때 뉴스를 한번 보세요. 한번 체크 한번 해봐요. 여기 빡빡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얘가 옆으로 행보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가격을 누르면서 분산이 일어나는데 이런 종목 옆으로 누른다는 거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항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량을 매집한다, 뭐 물량을 잡고 있다. 이건 나중에 문제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집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믹싱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려면 이 자리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옆으로 누워 있기 때문에 거래도 없죠. 그러니까 누워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서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 종목에. 왜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거래 이역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옆으로 이제 이평선 들었대. 옆에 이렇게 누워 있죠. 네. 그건 뭐냐면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네. 거래가 들어오고 매집은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매집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한다는 건 뉴스가 탁 터져야 한번 세게 들어오고 거래가 한번 붙어요. 그걸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계속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몇 달 이렇게 지나가다가 빡 들어와요. 이게 이제 대략 한 6개월 정도까지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어요. 3개월, 6개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찍고 옆으로 행보 들어간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니면 밑으로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흘러내려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면 큰 파동이 3개의 머리가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크게 하나, 여기 크게 둘, 여기 크게 셋. 이 세 파동이라 그래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게 원파, 여기가 투파, 쓰리파라 그래요. 파동이 5파가 끝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파동상. 근데 요즘은 이제 변동성이 세다 보니까 파동이 끝자리는 세 파동이 나오면 끝나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놀링이에요. 놀링은 이제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밀렸잖아요. 지금 2달 지났죠. 그죠? 그러면 2월 달에 안 튀면 얘 옆으로 또 3개월 더 가요. 2월 달에 탁 채워줘야 돼요. 안 튄다 그러면 또 옆으로 계속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튈 때 다 던지고 나오는 게 좋겠네요. 이제 아예 그냥 기억을 딱 할 때 시가총액 2천억 밑에 뭐 3천억 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튀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버려야 돼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기준을 딱 잡아요. 나는 3천억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무조건 판다. 수익 챙긴다. 기대를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시가총액 5천억이나 1천억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제 우리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스몰캡에서 10배거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실적 베이스가 잡아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5천억 넘어가면 기관 매입이 들어오거든요. 유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5천억에서 1조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5천억 이상은 좀 기대해도 돼요. 어느 정도는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코스닥 종목이 5천억 이상 된다 그러면 스몰캡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트레이딩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보고 뭐 좀 더 기다렸다가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고요. 이게 늘어지잖아요. 네. 내가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제 종목을 잘 본다 그러면 굳이 이걸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끌고 가는 게 낫고요. 근데 나는 이제 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오래 갖고 있지 마요. 좀 오래 걸려요. 옆으로 그냥 종목 막 튀는데 굳이 이거 갖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정적인 매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끌고 가면 올라가요. 그런 그 두 가지 선택지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해는 안 봐요. 이거 3,0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혹시 좀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계세요? 좀 주식을 좀 볼 줄 아시는 분 같아서 궁금한 거. 아닌데 또 충분히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3,000원 이상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종목을 좀 돌리고 싶다 그러면 종목 바꾸는 게 나아요.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엔젤 로보티스요. 예. 이거 신규주인데 샀거든요. 알아요, 네. 이거 38,000원에 50%인데요. 예.
29,000원에 사가지고 32,000원에 한 번 팔고 그러고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밑으로 쭉 빠졌다가 이제 네. 겨우 올라오는데 네. 이거 갖고 가도 되는지 또 1년이 됐으니까 보호 예수가 또 나와요. 이달에 또 네. 그렇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갖고 가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LG전자의 지분이 갖고 있어요. 예. 엔젤하고 로보스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로봇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레인보우가 얘는 오늘 조금 급등이요. 올라왔어요. 예, SPG 막 이런 것들. 근데 예. 이제 신규주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과 예.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저점을 잡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몇 년 빠지거든요. 막 계속 예. 1년 내내 빠졌잖아요. 그다음 올라오면 또 탄력이 좋아요. 예. 탄력이 딱 쳤다 밀려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때 팔고 나와버려야 돼요. 얼마쯤? 비중도 되게 많으신데. 아니 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아, 예, 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 종목 갖고 있으면은 예. 이거 보면은 저게 이상해지고 막 이래서 그냥- 딱 두 종목씩만 하거든요. 아, 그러면 좀 시가총액 큰 거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이 작아요. 아, 그러시구나. 돈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두 종목만 항상 여기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예. 한두 종목 할 때 이제 시가총액들이 있어요. 예. 시가총액이 좀 1조 넘어가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사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이거 변동성이 아, 세서 이거는 예, 이제 예. 한번 이제 손해를 보면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잘 예. 팔지 못하면. 근데 이제 이거 예. 38,000원에서 4만 원 그 정도까지 보고 샀는데 거기까지 안 갈까요? 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종목보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실적 베이스가 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SPG 같은 거.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실적이 보여요. 큐렉소, 뭐 고용, 막 이런 것들은 예. 실적 베이스가 예.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게 실적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적 좀 베이스가 잡혀 있는 게 낫고요. 얘는 예. 이 종목은 이 윗꼬리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32,000원대거든요. 예. 이 윗꼬리 있죠, 요거는 윗꼬리가 예. 뭐냐면 물량이 받아가지고 밑으로 눌린 거거든요. 예. 근데 얘는 이제 쫙 올라갔다가 꺾어서 올라가죠. 예. 예, 쫙 빠지더라고요. 쫙 빠지죠. 보니까. 요날 빠졌죠. 근데 이제 예.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매수세가 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예. 매수세가 예.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면 예. 이제 여기 혹시 그래프 볼지 아세요? 예, 조금 봐요. 여기 보면 여기 요거 선 있죠. 파란 선 여기 이게 5일선이라 그래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21선이라 그래요. 여기 예. 이제 이격도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벌려 있죠. 그리고 여기서 예. 이제 오물려졌다가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져요. 이제 2파라 그래요. 이제 예. 1파는 만들어졌고 이게 살짝 이렇게 붙었다가 다시 변곡이 나와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32,000원을 못 넘어가면 그때 팔면 돼요. 아, 예. 32,000원 되면 파세요. 비중 줄이세요.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OCI 홀딩스 아, OCI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5,000원에 5%예요. 예, 왜 올라갈 때 사셨어요? 최근에 오래됐어요?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좀 됐어요. 아, 그래요. 그 마음고생 엄청 심하게 하셨겠다. 그죠? 네네. 아, 근데 올라오죠? 태양광 쪽은 올해 좀 잘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 정책 중에 태양광을 좀 이렇게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원전, SMR,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이쪽은 올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 관세 영향들 때문에 OCI 쪽에서 좀 약간의 호황을 들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끌고 가는 건 어떠세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멘토님, 네네. 지금 5%거든요. 네. 그래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딱 궁금하잖아요. 이걸 어느 선에서 이거 혹시 그래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네네. 이렇게 컴퓨터 켜놓고 그래프 보세요? 아 지금은 안 보죠. 아, 이게 볼 수는 알고 계신 거죠? 예, 켜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럼 우리가 조금 알아요. 조금 아세요. 네. 그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OCI가 왜 올라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바닥 라인에서 6만 원에서 여기에 이제 8만 5천 원까지 이제 급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여기. 그죠? 네. 그럼 이거 왜 올라왔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라온 이유가 뭐지? 싸서는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서 이렇게 세게 올라왔던 것들을 왜 올라올까? 뉴스 보면 이제 트럼프의 영향을 줘요. 그거 아시죠? 네.
예,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싸다고 올라왔다는 게 아니라 왜 올라왔을까를 보고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냐 없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이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 올라가니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우리 물건 살 때도 가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싸다고 사는 거 아니잖아.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네.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광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가 첫 번째, 그죠? 이게 이제 업황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살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종목들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빨간 선이라 그래요. 여기 빨간 선 있죠. 이게 이제 21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죠.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여기. 혹시 예. 이게 이제 이격도라 그래. 이게 단기 시대를 낼 때는 5일선하고 21선의 이격도를 이렇게 벌려 있어요. 이렇게 벌려줘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뭉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좁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크기가 여기가 네, 이렇게 네.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이 통이 이렇게 좀 좁아졌죠. 예, 여기 이제 그러네요. 변곡 라인이에요. 예, 여기가 변곡이에요. 그래서 예. 1차 상승이 끝난 자리예요. 이 종목은. 여기서 이제 변곡 네. 라인을 잡아서 위쪽으로 갈 거냐 아래쪽으로 갈 거냐 여기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살짝 밀리면 75,000원 라인 있죠. 네. 그때 추가 매수해서 끌고 한번 가보세요. 75,000원요? 네, 그 정도에 사셔서요 쭉 끌고 가면 여기 자리가 얼마냐 머리가 이제 87,000원이에요. 87,000원 넘어가야 되는 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87,000원 와서 못 넘어간다고 하면 팔고요. 넘어간다고 하면 홀딩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목표가를 잡으시면 돼요. 자, 메모하셨어요? 예. 단기 이제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연기금하고요. 이게 이제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 거예요. 연기금하고. 연기금은 싸서 들어온 거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업황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관세를 때리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이 있는데 이 태양광 쪽은 수혜 업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7,000원 넘어가면 홀딩,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팔고 수익 챙기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많은 공유를 해요. 그래서 25년은 우리 22년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어려웠었어요. 22년, 23년, 24년 작년 내내 3년 동안 시장이 다운 사이클에서 되게 영향을 받았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25년에는 업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다운 사이클에서 업사이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주기랑 같고 이 사이클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강연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우리 멘탈 코칭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리가 안정적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그 멘탈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의해드리니까요.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뭐 녹록진 않죠.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해 있는 시장이에요. 1월부터 연기금으로 매수세가 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녹록지 않았던 그 우리나라 시장이었다면, 2월, 3월 달은 시장이 이제 반등해 줄 수 있는 포인트이고요. 미국이 이제 조정이 주더라도 우리나라는 저점에 대한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방어적인 성격인 연기금과 기관들의 그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거니까요. 시장이 너무 빠지거나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라간 종목은 절대 건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대형주에서 사이클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가 매수세에 있는 종목들 타점을 잡고요. 타겟팅을 잡고요. 다만 이제 저가락에서 업황이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이 아닌 것들은 사면 안 돼요. 무조건 쌌다고 사면 안 되고요.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25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니까요.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과 그다음에 이제 조언들을 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올해는 꼭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농코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대동기어고요. 대동기어 사셨어요? 네. 예, 15,800원에 15%입니다. 네, 농기계 테슬라. 네, 농수. 그래서 사신 거죠? 네. 몇 수가 근데 비중? 재건, 네, 네. 다시는 재건을 조금 더 생각해서 샀는데 좀 아. 높게 샀네요, 멘토님. 예.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높다, 얕다 이걸 논할 수가 없어요. 테만 움직이는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네. 이게 변동성도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제 맞습니다.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친해서 뭐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대선되기 전에 24시간 안에 평화 협정을 위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벌써 취임하고 아무런 소식도 없죠. 네, 6개월이라고 하네요. 네. 또 많고서. 네, 정치적인 논란이 좀 있죠. 해석이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재건이라 대한 부분들은 이제 모아가도 되는 그런 자율인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딩의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뉴스에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뉴스가 나와야 움직여요. 뉴스가 없다? 네. 그럼 안 움직여요. 근데 뉴스가 있다 네. 그러면 강하게 움직이고 또한 이제 변동성도 세죠. 하루에 뭐 5%, 10%씩 막 빠져요.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신용이 좀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네, 한 6.5% 될 6.5% 거예요. 정도 되죠. 네. 예.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이제 좀 약간 눌렀다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굳이 팔아야 되냐?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팔 이유는 없어요. 좀 더 끌고 네. 갈 수는 있으세요? 네,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에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도 위쪽으로 튀게 되면 세게 튀어요. 그다음에 신고가 부분이다 13,000원 나이까지 밀릴 수 있거든. 근데 매집봉이 되게 들어와요. 거래 봐봐요. 이게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여기 보면 거래가 빨간 게 많아요. 빠른 게 많죠. 네, 그죠? 이 거래를 네. 제가 세팅해 놓은 거라 시청자님 보는 거래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세팅값을 준 거라 약간 틀려요. 이게 빨간 거를 매집이라고 보면 돼요. 네. 여기 보면 매집이 많이 돼 있죠. 아, 네, 저도 그렇게 둬서 차트가 같습니다. 아 그래? 네. 네. 이쪽은 봐봐 이렇게 그렇구나. 여기 네. 라인하고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네.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지. 그 이유는 이제 뉴스기 달린다는 얘기예요. 농기계 쪽은 네.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곡물값도 봐야 되거든요. 곡물값 네. 최근에 이제 옥수수 밀 대두라 그래요. 3대 곡물이라는데 가격이 탁탁탁탁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러면 이제 네. 이게 곡물값이 올라가면 농기계 쪽들이 이슈가 돼요. 특히 대동, TAYM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살짝 모아간다 생각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3,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좀 추가 매수해서 17,000원까지는 박스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두는 게 나아요. 두고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또 17,000원 팔면 돼요. 그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잘못 사서 타점이 아니요, 잘못 산 거 아니에요. 네. 잘못 산 건 아니고 이게 대응이 좀 약간 미진했던 거예요. 타점은 정확히 맞는 자리예요. 우리 시청님 사신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거든요. 타점은 정확히 맞아요. 근데 치지 못했잖아요. 위쪽으로 치고 갔으면 네. 되게 좋은데 얘가 힘이 없이 밀렸잖아요. 그럼 바로 손절해 버려야 돼. 이런 종목은. 혹시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가총이 조그만 거고 테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타점을 잘 봤어요. 거기서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타점을 잘못된 게 아니라 대응이 살짝 늦은 거예요. 근데 잘 본 거예요. 여기서는 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고 있어도 사는 사람과 보고 있어도 못 사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데 샀잖아요. 그죠? 네. 용기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밀리더라도 좀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러면 종목을 바꾸는 게 또 알 수 있어요. 이제 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반등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짧은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종목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2월 달에는 코스닥 테마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서 트레이딩하는 게 낫고 이 종목은 16,000원을 팔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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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영진약품 2,900원에 한 20% 됩니다. 아, 참 힘든 종목 사셨네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900원에 한 20% 됩니다. 되게 높게 사셨는데, 그죠? 예, 예. 1년 전에 샀습니다. 마음고생 되게 많으셨겠다, 그죠? 예, 예, 예.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움직일 거예요. 좀 예.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예, 예.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아, 주거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예? 지금 요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 오면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예. 이제 가격 타점을 주면 그때 사세요. 이제 2,100원. 아, 2,100원. 예, 올라가면 사세요. 2,100원 올라가면 그때 사야지 지금 사지 말고요. 왜 예, 그러냐면 예. 이제 힘이라 그래요. 주식은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추세라 그래요. 예, 예. 네, 추세가 떨어졌냐 올라가냐. 상승 추세는 계속 그 방향으로 단기 한 6개월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고요. 예. 하락 추세도 단기 6개월 정도 하락 추세 만들어요. 아,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끝자리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 예, 끝자리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저점을 올리면서 움직여요. 그게 이제 업황이 순환매라 그래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밀려 내려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껍데기라 그래요. 이런 제약바이오는 사이클 잘못하면 되게 힘든 종목인데, 근데 예. 또 장점은 뭐냐? 또 올라올 때도 세게 올라와요. 예, 그런 예. 맥락이에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또 다시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금요일 예. 날 보면 바이오 관련주들이 반등이 셌거든요. 니게캄이나 ABL 이거 예. 강해요. 그다음에 이제 예. 알테오젠, HLB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2월에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동안 예. 좀 조정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래서 영진약품도 마찬가지로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고 가격 자체가 위쪽으로 좀 돌리고 있어요. 돌리고 있는 자리라. 예. 근데 이제 돌리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더 낫거든요. 싸게 아, 사는 예. 거면 좋은 거 아니고 올라가는 거 사야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아, 예. 2,100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매수 하세요. 그럼 뭐 2,500원. 매도점은 예. 2,500원이요. 아, 예, 예, 예. 고기 밴드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 고가는 끌고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예. 한번 가져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화이트 진로. 네. 네, 22,000원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 8월 달에 샀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샀어요? 그때 좋다고 그래서. 누가 좋다고? 그때 작년 8월 달에. 이런 건 소비예요, 이제. 하이트 진로 이런 네. 그 주류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소비가 좋아야 돼요. 예, 뭐 그쵸. 우리가 경기가 좋아야 나가서 이제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판매랑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소비를 탄다라고 하는 소비 관련주예요. 그럼 소비는 네네. 경기가 좋아야 소비가 잘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밖에 나가면 상가들 어때요? 다 문 닫아 있죠. 자영업자들 되게 힘들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안 힘들어요? 불황이라. 불황이잖아요. 그러면 네, 불황일 때 소주 판매가 늘까요, 줄까요? 줄죠. 안 사.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경기를 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살 때는 이런 특히 우리가 의식주 관련주라 그래요. 입고 쓰고 하는 종목들은 의식주 관련주는 무조건 경기 타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종목 사면 안 돼요. 그죠? 의류, 옷 입는 거, 옷 더 입잖아요. 그죠? 네. 소비하는 거, 먹는 거 좀 줄이죠.
그래서 유통업종 안 그렇죠. 좋죠? 백화점도 안 네네. 좋죠. 그러니까 유통업종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놀러 가는 거 좀 줄고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주식 살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를 무조건 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또 알아야 우리가 견딜 수 그죠. 있죠. 네. 그렇죠,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 대한 마진 가격이 있어요. 여기서 네. 안 빠지는 가격, 여기 싼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가격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도 볼 때 역사적 가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역사적 가격이 어디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가격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여기가 한번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야, 너무 싸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들어오는 가격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보면 최저가가 얼마예요? 요 가격 있죠. 그다음에 또 요 가격 있죠. 이게 뭐라고 하면 전저점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네. 보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찍고 올라왔죠. 여기 찍고 네. 올라왔죠. 그럼 네. 요 가격이죠? 요 가격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 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럼 네네. 여기서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근데 네. 지금 팔아야 될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더 떨어질까 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죠? 아니 우리는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할 수 있죠. 요 가격은. 네. 근데 이제 다시 리바운딩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스토리 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은 싸다고 능식하는 가격이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반등이 가격이 어디냐? 그럼 여기에요, 여기. 요 가격이면 한번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양봉이 이렇게 파란 봉은 파는 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빨간 봉은 뭐예요? 사는 봉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파란 봉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파란 봉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면 여기도 파란 봉이 많이 있죠. 네네. 그랬다가 어때요? 빨간 봉이 긴 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여기 빨간 봉 긴 게 하나 들어왔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빨간 봉, 양봉이라 그러죠. 여기 양봉 하나 길게 이렇게 딱 들어왔죠. 네. 이 음봉을 양봉이 다 감쌌어요. 그게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도 양봉이 세게 이렇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음봉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왔다.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안 들어왔어요. 네, 그럼 양봉 하나 들어오면 위쪽으로 쭉 올라올 거예요. 그게 어디냐? 양봉. 예, 그게 이제 21,000원대, 22,000원대예요.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때가 정리를 해야 되네 그럼. 그때가만 정리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혹시 어제 실적 발표도 했는데. 예, 이거는 실적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실적 갖고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이 좋다고 안 실적 되게 좋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실적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좋아. 실적 돈다. 근데 인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 올라가요.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이제 수요와 공급 대비로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격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기가 있냐 없냐. 근데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했잖아. 상가도 문 닫고 나가서 회식도 줄고 회사들 회식 다 않거든요. 네. 요즘 회식 다 줄었죠. 안 해요. 예. 않잖아요. 그거면 경기가 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맞죠. 회식이 많이 일어나고 막 우리가 일주일에 막 회사 끝나고 막 직원들 회식합시다. 막 이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종목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활의 아이디어를 주식과 이제 접목시키는 믹싱을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으로만 부딪히는 가격이라 22,000원 돼서 그때 이제 이 시장을 보는 거예요. 시청자님께서 나가서 소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좀 지금처럼 씀씀이를 줄이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쉽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22,000원. 손해보고 네, 팔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 샀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고등학생은 팬이요. 아니죠? 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모두 투어 16,080원 20%요. 그래요? 20% 사셨어요? 네, 이거 코로나 때 이제 이제 끝나고 점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네, 1년 전에 네. 이제 16,080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 네, 근데 이것도 물탄 거여가지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래서 네. 코로나 끝나서 네. 호텔 신라도 다 7만 원대에 사고 막 그랬는데 네.
이제 여행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지금 그 네. 답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좋아질 거야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네.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텔링을 한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사람들 여행을 많이 갈 거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토리 텔링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격 결정은 일어날 일들에만 가지고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게 첫 번째. 이게 수급이라 그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올라갈 수 있는 업황이냐. 그다음에 실적이냐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이제 네. 보면 16,000원대 저점이라고 샀잖아. 근데 밀렸잖아요. 네. 그 밀린 이유가 뭐예요? 수급이 안 들어와서? 수급이 안 들어온 이유는 소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들은 봐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거는 경기 타야 안 타요? 타요. 그죠? 그럼 작년에 경기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근데 우리가 싸다고 샀는데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그널이라 그래요. 시그널은 뭐냐면 우리 보면 이제 빨간 선 여기 보이죠? 네. 이게 이제 21선이라 그래요. 네. 이게 21선이 생명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네.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주가는 밑으로 가죠. 왜 그러냐면 이 시세 자체가 흐름이 깨졌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21선이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21선이 보면 여기 보면 21선이 딱 깨졌죠. 여기 캔들이 밀리면서 5일선에서 21선이 데드클로스 됐잖아요. 여기요. 이 네. 밑으로 하향이 돼. 이런 종목 계속 빠져요. 아, 그래서 다음에 살 때는 아까 텔링은 좋거든요. 근데 다만 네.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냐, 어떻게 변할 건지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꺾인 거예요. 꺾였기 때문에 21선이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21선이 딱 붙어있죠. 5일선하고. 네. 여기 붙어있죠. 그럼 여기서 네. 이제 변곡 라인이에요. 여기서부터 움직일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조정의 끝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이해됐죠? 실적만 네. 좋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수급이 네. 좋아야 올라가고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고 수급이 좋으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업황, 심리,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행을 갈까 말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네. 이제 그래프 가격에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 포인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물을 탈까요? 네? 물 좀 더 타서 좀 단가를 낮추고 올라가면 그때 이제 그건 이제 팔면 잘못된 되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가를 낮추잖아요, 계속. 네. 그럼 이게 성공하잖아요. 네. 이제 내가 단가를 막 계속 낮췄어. 근데 성공을 했어. 네. 그러면 이게 맞다고 우리 뇌에서는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주가 네. 떨어지면 돈 갖고 와서 물 타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드지요. 그러면 이게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계속 물타기해서 주식 사람들 더 폭락이 나온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계속.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종목을 물 타는 것보다는 내가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고 앞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내가 지금 이 정석 투자라 그래요. 내가 원칙을 가지고 이 주식을 사는 건지 아니면 떨어졌다고 그냥 단가를 낮춰갖고 올라가는 운을 맡겨서 트레이딩 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네. 나오기만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주식 오래 못 해요. 돈 손해 많이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어떻게 흐름이 올라가고 어떤 원리를 움직이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다음에는 네. 이제 단가를 낮추거나 단가를 더 넣거나 빼거나 손절하거나 이걸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아요. 지금 하지 마세요. 좀 더 주식을 안 다음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같은 경우는 돈을 좀 아껴 놔야 돼요. 내가 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투자 자금들이 없으면 주식 투자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번 올라올 네.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건지 보고요. 네. 15,000원까지 올라오니까요. 물은 타지 마세요. 알겠죠? 물은 네. 타지 말고 그냥 물은, 15,000원까지 들고는 있어요. 들고 일단? 있으면 돼요. 네. 아, 왜 그러면 물 타는 거는 이게 원래 잘못 진입됐을 때는 단가를 낮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죄송하네요. 네, 15,000원까지 책 홀드 열심히 의견.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열심히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요. 10분 후에 채널 고정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